감액이 30%인데도 연금을 5년 앞당겨 받는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물가의 생활비는 물새듯이 빠져나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텅 빈 가게들이 즐비하고 웃음이 사라진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럴 때 사람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차라리 연금을 미리 받았을까? 그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에서는 그 선택이 유일한 숨통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규칙으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기 수령이 정말 희망인지 아니면 평생의 후회가 될 선택인지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금융복지 전문가 김현경입니다. 수많은 상담과 사례를 보며 배운 결론을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산이 어려우신가요? 이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끝까지 보시면 내 연금의 손익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 세 가지입니다. 첫째, 5년 당기면 평생 감액되고 물가와 함께 오르더라도 감액 비율은 평생 유지됩니다. 둘째, 일에서 버는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감액 정지, 월 평균 소득선 넘기는 순간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셋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소득선 넘으면 자격 상실, 지역가입 전환으로 매달 보험료가 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당장의 현금 흐름이 급하면 조기 수령, 장수 자신 있고 여유가 있으면 정상 수령이 유리합니다. 이 영상 중간에 나오는 한 장의 손익 분기표로 내 나이 예상액 소득 계획을 즉시 대입해 보세요. 의문이 바로 풀리실 겁니다. 같은 고민 있는 가족 지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보면 실수가 줄고 선택은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 판단력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습관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연금을 언제부터 받느냐에 따라 평생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요. 같은 사람이라도 시점 하나로 총액이 수천만 원 차이 납니다. 그렇다면 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손해인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조기 수령은 단순히 빨리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현금 흐름을 얻는 대신 평생 감액을 선택하는 거래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의 편안함이 내일의 안정과 바뀌는 셈이죠. 1969년생 이후 세대는 정상 개시 나이 65세, 하지만 최대 5년 전인 60세부터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소득 공백이 생기죠. 은퇴는 58세인데 연금은 65세부터라면 그 공백이 길게는 7년, 생활비는 줄고 물가는 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일단 받고 보자 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조기 신청은 그 순간부터 평생 감액이 확정됩니다. 물가가 올라도 감액 비율은 다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처음 줄어든 금액이 그대로 평생 따라붙는 거죠. 실제로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땐 급해서 신청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참을 걸 싶어요. 이 한마디에 모든 후회가 담깁니다. 그렇다고 조기 수령이 무조건 손해인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수입이 없거나 생활비가 절박한 분에겐 이 제도가 생명줄이 되죠. 결국 정답은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현실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급한가? 아니면 미래의 안정이 더 중요한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선택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혹시 같은 고민 중인 가족 있나요? 이제부터는 숫자로 이야기해 볼게요.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말이죠. 조기 수령의 핵심은 단 하나, 얼마나 깎이고 얼마나 남느냐입니다. 먼저 감액률부터 볼까요? 연금을 1년 일찍 받으면 6%, 2년이면 12%, 5년을 당기면 무려 30%가 평생 줄어듭니다. 즉, 한 번 깎이면 다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분이 60세에 조기 수령을 하면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매달 30만 원 차이,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죠. 그런데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 오르면 언젠가 따라잡겠지.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되긴 하지만 처음 감액된 비율은 평생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70만 원에서 오르는 겁니다. 출발선이 다르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격차는 줄지 않습니다. 또 하나 꼭 알아야 할 부분, 소득 있는 업무 기준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일정 금액 이상 벌 때 감액이나 지급 정지가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평균 308만 9천 원. 이 금액을 넘으면 조정됩니다. 일도 하고 연금도 받고 좋을 것 같지만 기준선을 넘으면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조기 수령은 단순히 일찍 받을래, 늦게 받을래가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일할 계획이 있는가, 건강히 버틸 수 있는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이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보고 계시죠? 내가 60세에 시작하면 몇 퍼센트 감액일까? 65세까지 기다리면 얼마 차이 날까?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실제 금액 기준으로 총액 손익분기점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알려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조기 수령이 진짜 손해일까? 아니면 빨리 받는 게 이득일까? 오늘 그 답을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손익분기점입니다. 쉽게 말해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이 받은 총액 기준으로 언제 뒤집히는지를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 65세부터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60세부터 조기 수령을 하면 평생 70만 원만 받습니다. 하지만 대신 5년, 즉 60개월을 먼저 받게 되죠. 그동안 받은 총액이 약 4,200만 원. 처음엔 이게 이득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정상 수령자는 100만 원, 조기 수령자는 70만 원, 매달 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결국 76세 전후에서 총액이 역전됩니다. 즉, 76세 이전에 생을 마치면 조기 수령이 총액 기준으로 더 많고 그 이후까지 오래 산다면 정상 수령이 유리한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의 길이가 만드는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하나.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건강, 가족력, 생활 습관에 달린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은 90세까지 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버틸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게 유리하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 소득이 없거나 생활비가 절박한 분이라면 조기 수령이 생존의 끈이 됩니다. 당장 버티지 못하면 미래도 없기 때문이죠. 결국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숫자보다 현실. 그래서 각자의 삶이 기준입니다. 건강한가, 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 자신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방향을 정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조기 수령이 진짜 유리한 상황, 세 가지 현실 사례로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조기 수령, 무조건 손해일까? 사실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선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조기 수령이 유리한 세 가지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 공백이 큰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나이는 59세 전후. 하지만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죠. 그 사이 최소 5년에서 많게는 10년. 생활비가 비는 소득 절벽이 생깁니다.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하면 퇴직금, 저축, 예금이 빠르게 바닥납니다. 그래서 일부는 감액을 감수하더라도 조기 수령으로 생활비를 이어갑니다. 적게 받더라도 지금의 생존이 먼저인 겁니다. 둘째, 건강 악화나 기대 수명 단축이 예상될 때입니다. 지병이 있거나 오래 살 자신이 없다면 조기 수령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65세까지 기다리다 몇 년 못 받고 끝나면 그건 진짜 손해니까요. 실제로 62세에 신청한 분이 지금이라도 받으니 병원비에 숨통이 트였다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삶의 질을 지키는 선택, 그게 조기 수령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활용 계획이 명확한 경우입니다. 조기 수령금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작은 창업이나 안정 투자에 쓰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받은 연금을 종잣돈 삼아 소규모 카페나 월세방 보증금에 활용한다면
연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죠. 물론 위험은 있지만 계획이 명확하다면 조기 수령은 당김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조기 수령은 절박함보다 전략으로 당장의 생계가 어렵거나 건강이 불안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잡을 의지가 있다면 조기 수령은 충분히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대로 기다리는 게 더 유리한 사람들, 즉 정상 수령이 더 이득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히 건강하고 장수에 자신 있는 분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조기 수령보다 기다리는 게 더 유리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부분이 사실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첫째, 건강 상태가 좋고 장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요즘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었고 90세 이상 사는 분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장수하셨거나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연금을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20에서 30년을 연금으로 받으면 처음 감액된 30%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30만 원 차이지만 10년, 20년 누적되면 그 격차가 수천만 원에 이르죠. 둘째, 다른 소득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퇴직금, 임대소득, 예금이자 혹은 자녀의 지원 등으로 생활비가 유지된다면 굳이 감액된 연금을 서둘러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버티면 65세 이후엔 감액 없는 온전한 금액을 평생 받게 되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60세에 시작했으면 지금쯤 후회했을 텐데 5년만 기다렸더니 한 달에 30만 원이 더 들어와요. 이 말처럼 기다림은 손해가 아니라 미래의 안정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노후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우입니다. 젊을 땐 아르바이트나 작은 사업으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체력도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이때 안정적인 연금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병원비, 돌봄비, 생활비 모두 연금이 해결의 중심이 되죠.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조기 수령은 현재의 안심, 정상 수령은 미래의 안정입니다. 지금 5년을 참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인내가 80세 이후에 당신을 지켜줍니다. 혹시 주변에 나는 오래 살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의 정보가 내일의 안정으로 당신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듭니다. 조기 수령 전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함정.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가볍게 넘겼다가 평생 후회합니다. 조기 수령을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 있는 업무 기준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월 평균 308만 9천 원을 넘는 수입이 생기면 소득 있는 업무자로 분류돼 연금이 감액되거나 일시 중지됩니다. 둘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조기 수령으로 받는 연금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 순간 매달 수십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죠.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했다가 보험료 폭탄을 맞습니다. 셋째, 감액 구조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언젠가 따라잡히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지만 처음 깎인 비율은 평생 유지됩니다. 이 세 가지 함정만 알고 있어도 조기 수령으로 인한 실수는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받을까? 조금 더 기다릴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감정이 아닌 계산 그리고 현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이 7가지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내 나이와 개시연령을 확인하세요. 출생연도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가 기본입니다. 둘째,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살피세요. 이 조건을 채워야만 연금 자격이 생깁니다. 셋째, 예상 연금액을 직접 조회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앱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로 비교하면 조기와 정상 수령의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넷째,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오래 살 자신이 있다면 기다림이 유리하고 지병이 있거나 불안하다면 조기 수령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득 공백 기간을 따져보세요. 퇴직 후 소득이 전혀 없다면 조기 수령은 당장의 생존 수단이 됩니다. 반대로 여유가 있다면 기다림이 답입니다. 여섯째, 앞으로의 일 계획을 점검하세요. 월 308만 9천 원을 넘는 수입이 있다면 연금이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건강보험 자격 변화를 확인하세요. 연금 소득이 포함되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뀝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신청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7가지를 다 체크했다면 이제는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지금의 현금 흐름이 중요한가? 아니면 미래의 안정이 더 중요한가? 이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 보세요. 결국 정답은 제도 속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 소득, 가족,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최고의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하세요. 누군가의 후회를 막는 건 이 한 번의 클릭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 클릭이 당신의 평생 연금을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함께라면 노후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